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시죠. 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이철원의 치부 강계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성진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 또 병이 도져가지고 뭐 또 얘기를 하고 싶다고, 스페셜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스페셜티 커피. 네. 자, 그러면 먼저 스페셜티가 뭔가에 대해서 권 대표님이 얼마 먼저. 전에 뭐 스페셜티 커피 기고도 막 썼더라고요.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니까 한번 말씀하시죠. 권 대표님이 먼저 소두를 깔아주시죠.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스페셜티 커피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이제 그 커피 시장의 한계점이 다다랐을 때 커피를 좀 더 고급화, 세분화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미국의 몇몇 스페셜티 커피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가 스페셜티 커피 협회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평가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의를 내리고 평가 기준이 필요한 건데 이 거기에는 이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정성적 평가는 이제 커피를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재배했느냐 이거를 본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농부의 삶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을 생각했는지, 뭐 지속 가능성, 뭐 이러한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가면서 점수에는 안 나오죠? 예, 점수에는 안 나오죠. 네. 정석적 평가니까 점수에는 안 나오지만은 조금 더 이력이 투명하게 생산된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자. 또 향미도 좀 독특한 향미가 나와야 된다. 이러한 이제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한 거고. 예, 러프하게 이제 제시를 한 거고, 그거를 좀 더 이제 정량화하자. 그게 바로 이제 CQI라는 단체에서 정한 그 점수를 매긴 거죠. 100점 만점에 10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서 CQI 협회에서 예, SCA에서 SCA 협회 산하 기관인 CQI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CQI에서 그 기준을 만든 거죠. 큐그레이더리. 예, 큐그레이더리 큐그레이더. 네, 기준을 만들어서 80점이 넘어가면은 요거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칭하자. 이제 이런 개념이 탄생을 한 겁니다. 네. 막 요즘에 쓰던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 단체가 만들어진 게 198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82년도. SCAA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기준을 만든 단체, 그러니까 CQI는 1996년도에 CQI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CQI에서 배출한 것이 큐그레이더. 큐그레이더. 큐그레이더들에게 일정 기준을 스탠다드화해서 그런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거를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을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자. 이게 이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커피가 이제 점점 대중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고급 커피를 찾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스페셜티 그렇지. 하잖아요. 예, 예. 외국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외국도 이렇게 이제 스페셜티라는 개념을 좀 크게 취급을 하는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단체가 만들어졌잖아요. SCAA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 SCAE는 유럽 스페셜티 커피 협회. 네. 이런 협회들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조금 더 특화시킨 것이 또 COE잖아요. COE는 조금 더 특화시켜가지고 커피를 이 옥션에다가 아주 경쟁을 시켜서 옥션 개념을 도입한 것이 COE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먼저 그 스페셜티 커피는 바람을 잡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급격하게 시장 자체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말씀하셨지만 COE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 예. 뭐 SCA에서 주관하는 예.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다면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이 SCA에서 제시하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한다면, COE는 그거를 또 다른 86점이라는 어떤 허들을 좀 더 둬서 조금 더 고급화된 그 커피를 어떤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도입해서, 경쟁이라는 체제를 도입해서 조금 더 특화시키고 그것을 옥션을 통해서 판매한 것이 COE의 특징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스페셜티 커피 해서 이제 좀 되게 크게 보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도 되게 작은 시장이죠. 작은 시장. 그리고 그거를 주도하는 몇몇 업체들이 사실 거의 독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피치 커피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인텔리전시아, 스톰타워 이런 걸 다 인수해버리고, 그만큼 시장이 되게 작은데 마케팅적으로는 되게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계속 그걸 이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잘 그걸 분별해서, 그러니까 뭐 마빈스키 우리나라 그 왜 메일 유업에서 뭐 바빈스키. 네네. 모르잖아. 풀바셋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게 뭐 크다 작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스페셜티를. 제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케팅적인 측면은 강하죠. 크다고 네, 생각하시죠. 개인적으로. 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죠. 우리 다들 이제 지금. 난 항상 선생님 좀 솔직해 주세요. 이쪽이 제일 안 솔직한 것 같아. 속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몸살리는 것 같아. 계속 COE 얘기하고 막. COE랑 그러니까 다른 게 SCA는 사실 폼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레그런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야. 가루 맡아서 뭐 먹을 거예요? 안 하잖아. 실제로 이제 왜 방향제 잘 쓰면 되지? 그러니까 실전용이죠. 그리고 이제 스페셜티 등급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세부적으로 점수 자체도 0.5니까 딱 해보면 더 점수 주기가 더 편하고 차별화되기가 편하니까 COE 같은 폼 자체가 약간 그 진짜로 어떤 실전용 아니면 점수 매기는용, 옥션용으로 개발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또 CO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포인트를 더 두는 게 이제 지속 가능 커피 쪽으로 네, 생산국에 계속 해야 되니까 노동자들의 받아야 되니까 복지 향상이라든지 그렇지. 내가 먹고 싶으니까 그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COE 자체는 이제 점수 자체가 86점으로 높아요. 네, 허들 네. 자체가 높기 때문에 COE에서 스페셜티라 그러면 더 아니 그 정도의 그 출전할 수 있는 커피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프레그런스 정도는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뭐 그 점수가 안 되는 그 커피는 나오질 못하잖아요. 자체 대회 자체가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사만 몇 달씩 하고 그렇지. 어쨌든 COE 얘기 이런 얘기 계속하면 좀 자극적인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여기서 말을 좀 아끼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솔직하게 좀 지금까지 우리가 신커피를 참고 마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커피가 좀 쉬었잖아. 그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커피를 좋아하나요? 대중적으로. 근데 좀 예전하고 좀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물론 제가 예전부터 교육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필드에서 좀 뭐 장사를 하든지 뭐 하면서 만나보면 그렇죠. 거의 대부분 신커피는 다 80~90%가 싫어한다고 처음에 그랬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래도 학생들은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신맛을 좋아하는. 많이 신맛이 어떤 신맛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신맛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 좋은 신맛이 있고 뭐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단맛이 베이스가 된 신맛, 그게 이제 가장 그 맛을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쵸. 흔히 말하는 뭐 찌르는 듯한 신맛이라든지 강신맛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머릿속에서 신맛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신맛 싫어 이렇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신맛이 태동되는 게 어떤? 이 신맛 자체를 이제 커피에서 그 유기산에서 나오는 그 이제 산미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일에서 나오는 그 단맛과 신맛이 같이 있는 산미는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조금 이제 식초 같은 신맛 있죠. 아주 톡 쏘는 신맛이라든가, 사우어라든가 아주 부정적인 신맛들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가 이제 도입이 되기는 됐는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그 향미를 구현하기보다는 그냥 산미만 추구하다 보니까 덜 익은 이런 커피들이 이제 난무하게 된 거죠.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쉬면은 무조건 스페셜티 커피다 이거를 시켜버리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처음에 들어올 때
잘못 들어온 측면이 있네요. 근데 그거를 소개를 할 때 정확하게 구현을 해야 되는데 못한 측면이 예, 약간 있었죠. 흉내 내면서 10만만 나면 이게 스페셜티 커피입니다라고 했던 측면이 예, 있고. 했던 측면이 과도기네요. 그렇죠. 언젠가는 과도기라고 그건 봐요. 퇴출되겠네 시장에서. 퇴출되겠죠. 그래요. 여태까지 뭐 조금 이렇게 흉내만 냈던 분들은 이제 소비자가 이제 중요한 건 소비자가 알아버렸어요. 이제 산미에 대한 그 네, 이제는 옥석을 서서히 이제 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네. 딱 정확하게 이게 맛있다 맛없다 왜 이런 측면에서 맛있다 맛없다 구별을 안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죠. 알아요. 예.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대표님 그 사실 스페셜티 시장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잡지 같은 거 보면 뭐 에스프레소에 사우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엑시더티에 에스프레소 10만 나는 에스프레소 해가지고 막 되게 미국에서도 되게 화두가 됐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커피의 뭐 종주국으로서 오랫동안 커피를 마셔온 민족 자체도 스페셜티가 버거운 존재였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마이너한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우수하잖아요. 그런 거 받아들이고 뛰어넘는 거는. 그래가지고 우리를 빨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렵게 조금씩 했던 것들을 우리는 벌써 막 뛰어넘었던 부분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해. 그게 좀 있지 않나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있고 그 좀 식문화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물 문화, 그죠? 국물 문화가 있고 숙육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음식 자체가 약간 맵고 짜고 강한 그런 양념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상대적으로 고기를 먹고 빵을 주식으로 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좀 구수한 쪽으로 좀 그런 쪽에 좀 더 친화적이지 않은가 그런 좀 생각도 해요. 아, 식문화 측면에서. 예. 애들은 뭐 그래서 그냥 구수한 것을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좀 있지 않나. 아, 강 선생님 그거 네. 아까 얘기하시다가 만 거 뭐요? 스윗니스랑 그 구수한 거 그거도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죠. 교육을 할 때 벌써 맥락 없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 우리 아까 얘기를 하다 만 거지만. 갑자기 그러니까 까먹을까 봐, 결국 이제 까먹을까 봐. 향미 표현 네, 뭐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 처음 이제 커피를 접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교육을 할 때 처음 이제 향미 쪽에서 이제 막히는 부분이 우리 커피 이 맛을 표현할 때 신맛, 단맛, 쓴맛, 거기에 이제 짠맛까지 얘기했을 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단맛에서 많이 헤매시죠. 저 역시도 맨 처음에 그랬고 이 단맛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헷갈리는 게 있는 거지. 근데 결국 이 단맛이라는 건 영어에 이제 스윗니스에서 온 거란 말이죠. 네, 그거를 결국 이제 저도 처음에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 찾은 거는 우리식의 구수함. 네, 뭐 숭늉 아까 말씀하셨던 숭늉 혹은 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의 구수함과 그다음에 이제 다크 초콜릿의 약간 달콤 쌉싸름한 맛. 이게 합쳐진 그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단맛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커피 단맛 느껴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은 그때 머릿속에서는 설탕의 단맛을 막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자극적인 단맛.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용어상에서 용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장과 이제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괴리가 부분들이 있죠. 좀 있죠. 예. 맞아요. 그거를 뭐 조금 더 이렇게 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네. 그런 용어로 이렇게 썼다면은 뭐 여러분들 뭐 옥수수 차의 그 구수한 맛 아시죠? 이렇게 이제 보면 언뜻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제 뭐 비터 스윗 하면 좀 개념이 좀 모호하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라즈베리, 뭐 블랙커런트, 그렇죠. 뭐 이런 생소한 것, 클로버, 뭐 삼나무, 막 이런 네, 것들.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표현을 못 한다고 사실. 실제로 저도 뭐 그 향미 표현에 있어서 그 큐그레이더에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거의 한 30% 정도는 공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생소하고. 그렇죠. 네. 단어도 모르겠어요. 플레이버 휠 보면 예. 단어도 모르겠어. 그렇죠. 글로 이해하는 거랑 실제로 제가 기억을 하는 거랑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좀 않나. 이렇게 조금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 이제 맞닥뜨려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해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바꿀 생각해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쪽에서 정해놓은 그 용어들과 그런 걸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그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우리식으로 좀 뭔가를 좀 바꾸는 작업이 좀 더 쉽게 필요하지 않을까 대중들이 싶어요.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좀 커피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좀 순화해서 또는 이렇게 좀 바꿔서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를 텐데 용어 그대로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용어들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이 코와 입에서 못 느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좀 있더라고요. 있죠, 심하죠. 예. 그래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구수한 맛. 사실 왜냐면 거의 처음에 샵 할 때 어떤 커피 주세요? 구수한 맛 거의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구수한 맛 주세요. 숭늉의 구수한 맛 주세요. 근데 숭늉의 구수한 맛들을 미국 사람들은 모른다고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숭늉 자체를 모르죠. 네, 모르죠. 근데 그 탄맛, 그죠? 탄맛 이런 거에 대한 게 있어. 자극적이 않은.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또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또 달라져가지고 그 뭐지? 예전에 에가체프 그러면 무슨 군고구마야 예. 찾으려고 노력했잖아. 요즘에 그거 없잖아. 용어 예. 자체를 많이 안 쓰잖아. 그러니까 군고구마 자체를 우리가 좀 올드한가? 군고구마 자체를 요즘 세대들이 또 그거를 경험 안 해봐. 그러니까 그 탄 군고구마 그런 것들을 예. 경험 안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에 따라 가지고 약간 이렇게 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드한 세대인 거는 맞아 사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에 맞아가지고 근데 난 지금 좀 강 선생님 이제 진행하는데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커피라는 게 사실은 우겨서 되는 게 아니잖아 사실.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커피 맛의 정형화된 게 있잖아 사실. 그렇죠. 그 어떤 커피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맛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그런 맛들을 제외하고 약간 차 위주로 커피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럴 바에는 차를 마시지 왜 커피를 마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양하게 커피를 추구하는 거는 뭐 본인들이 자유인데 네. 이제 그 말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조금 왜곡시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질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거기에 무언가 있는 양 조금 그럼 띄워주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또 없는 걸 있다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모여가지고 둘이서 우기면 되는 거야. 그게 있어. 너안 나? 난 나는데 이런 거 있잖아. 사실 있잖아. 있다고 이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딱 누가 세 명에서 9명이 공감해버리면 이거 맛있네 이러버리면 되는 건데 이제 뭔가 이게 그런 부분은 좀 답답하긴 한데. 또 일이 딴 데로 빠졌다. 장 선생님 진행하시죠. 그러면 그런 이제 용어들에 대한 네네 정리. 네. 야, 그 본질을 흐트려뜨리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본질을 유지하되 우리식으로 표현을 좀 바꿔서 네. 좀 쉽게 해달라 쉽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의 요구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 하는 사람들이 또 대중에게 맞출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뭐 전문 용어 써가면서 하는 건 우리끼리 있을 때 하는 얘기고 고객이나 대중을 만났을 때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게 손쉽게 이제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의무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부분은 용어들이 좀 더 일상화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매장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그 아주 쉬운 말로 우리 바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우리가 베리. 쉽게 먹어봤던 그 맛 시트러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당연히 돼야 되고 뭐 당연 쉽게 얘기해서 뭐 전주현 씨야 당연히 SCA 기준이든 뭐 어디 기준이든 그 맛을 표현을 해야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 대외적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이원화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그 저변 확대에 있어서 그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냥 야 따라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통 뭐 산미, 단미, 쓴맛, 바디, 밸런스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뭐 구수한 맛 이런 거 하나 한국 넣어도 되잖아,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나도 솔직히 지금 반성이 좀 돼. 그렇죠. 수업할 때 나도 그냥 거의 그냥 정형화된 그렇게 수업을 시키는 했거든요. 용어로. 쉽게 얘기해서 예. 지금 제가 뭐 단맛 얘기도 했지만 지금 딱 반성이 든 게 그러면 나부터서 처음에 구수한 맛 뭐 초콜릿의 맛 이런 맛을 느껴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우리가 커피 그 학에서 얘기하는 단맛이다라고 이렇게 갔으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처음에 단맛 찾아라 그래 놓고 그걸 나중에 단맛은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얘기하면서 나부터서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이게 그래.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본의 어떤 수업을 받고 온 친구랑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막 우리 커핑에 대해서 커핑 수업이에요. 커핑 얘기하다가 그분이 몽블랑 케이크의 맛이 난다고 얘기를 했대요. 몽블랑 케이크. 그런데 보통 무슨 몽블랑 케이크야 저 아줌마 왜 저래 이렇게 나가는 분위기잖아 우리는. 뭐 근데 그분은 몽블랑 케이크에 케이크 할 때 이런 맛이 있고 그 케이크에는 마몬드한 맛이 있고 크리미한 느낌이 있어서 아마 복합적으로 느껴진 겁니다라고 이제 대가죠 그 일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유로워야 되고 자기가 여유로워야 되고 좀 관용적이어야 되고 사람 느끼는 맛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형화 시키는 것도 사실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야 사실은. 내 생각은 아까 강 선생님 그 단맛 얘기했는데도 단맛도 종류가 많잖아. 사실 뭐 슈거 케인 뭐 이런 거 우리 뭐 먹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그런 뭐 사탕수수에 진하지 않지만 막 이런 그런 단맛이 있을 수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퍼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식으로 말을 바꿔야 되는데 어렵지. 우리나라는 사실 신문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프레시한 문화가 아니잖아. 좀 담가 먹고 또 이상해. 한마디로 좀 현지화할 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이제 영어도 좀 순화해서 관용적이어야 되고 좀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있고 있는 수준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된다.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좀 바꿔서 얘기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려고. 하시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하면 그거 좀 세분화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라 좀 쉽게 좀 피상적이지만 좀 이렇게 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 같긴 해. 예. 그 현지화는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좀 안 된 것 같아. 일본은 진짜 현지화 잘 돼가지고 독특한 더치 문화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외국 거 이제 많이 카피 떠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걸로 좀 그러려면 약간 똘끼가 있어요. 다시 만들어야겠죠. 사실은 이게 남의 했던 이런 이목이라든지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이웨이 가버려야 돼 사실. 그런 가게들이 많아야지 되는데 어렵죠. 결단을 하고 그냥 진짜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철학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돈을 못 벌잖아요. 정말 팩폭을 하고요. 모르죠. 또 돈 벌고 있어. 어쨌든 선생님. 네. 그럼 뭐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 네, 그죠. 뭐 스페셜티, 뭐 COE,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나눠봤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조금 우리 커피 이제 전문가랍시고 저 위험하다 저. 그래? 납치르고 아니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전문가라고는 얘기를 안 해도 어쨌든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버리는 그 부류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전혀 아닌데
그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대중에게 다가가는 노력들을 좀 하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그 선두주자로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보여주십사. 광고 이런 거 몰라요 지금. 홍어 이런 거 할까요? 홍어 끓인 맛.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 같긴 해. 그렇죠. 예, 그래도 그리고 하긴 해야죠. 우리도 사실 익숙해. 머릿속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맞아. 약간 가끔 한 번씩 이게 이런 방향은 좋지 않은데 하지만 이미 우리도 이미 맞아. 다 그게 이게 편하거든. 익숙해져서. 익숙해져서. 우리도 다시 세팅을 다시 해야 돼. 맞아요. 예, 다시 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고 접근을 해야지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안 그러면 계속 따라하다가 뭣도 모르고 그냥 신맛 쫓다가 이렇게 된 측면도 있잖아요. 본질을 모르고 좀 더 현지화하고 대중화하고 예, 쉽게 현지화. 풀어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유 대표님이 앞장서겠다는 다짐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